여러분, 1차 세계대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한대공의 암살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전쟁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한 대공이 암살당하면서 세계대전의 불씨가 당겨졌다고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고작 19살 청년 한 명의 행동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리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고 세계 지도가 아예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요, 그냥 불꽃이었을 뿐이에요. 유럽이 무려 40년 넘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대한 화약고에 그냥 성냥 하나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폭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이 화약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 현대 독일을 만든 초대 수상, 아주 영리하고 또 신중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철과 피,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꺾고 독일을 통일시킨 인물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다음부터예요. 전쟁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목표가 180도 바뀝니다. 바로 평화 유지였어요. 그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독일의 최대 라이벌인 프랑스를 외톨이로 만드는 거. 둘째, 러시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랑은 동맹을 맺어서 양쪽에서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는 걸 막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한테는 우리는 당신네 바다에는 관심 없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였죠. 이 복잡한 동맹 시스템이 바로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위태로운 평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아슬아슬한 균형은요, 아주 젊고 야심 넘치는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때는 1890년, 바로 이 젊은 황제 빌헬름 2세가 노련한 비스마르크를 해고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신중한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빌헬름 2세는 세계 재패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러시아와의 동맹 그냥 내팽개 져버립니다. 영국과는요, 오히려 해군력을 키우면서 대놓고 경쟁을 시작해버리죠. 자, 황제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는 유럽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더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편을 갈라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손을 놓아버리자마자 그동안 외톨이 신세였던 프랑스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바로 러시아랑 손을 잡습니다. 1892년의 일이에요. 이걸로 비스마르크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양면 전쟁의 구도가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독일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걸 본 영국이 깜짝 놀랍니다. 원래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해서 대륙 문제에 잘 안 끼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은 두 개의 거대한 무장 진영으로 딱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판은 다 짜여졌습니다. 유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두 편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 모든 긴장을 한 방에 터뜨릴 작은 불씨, 도화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은 바로 여기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던 발칸반도였습니다. 왜 화약고였냐고요? 온갖 민족과 제국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폭발 직전의 상태로 얽히고 설켜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팽창 야욕이 슬라브 민족의 큰형님인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르비아의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터진 단 한 발의 총성이 유럽 전역에 처져 있던 이 동맹이라는 거미줄을 어떻게 통째로 흔들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암살 사건이 정말 끔찍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렸습니다. 보세요. 6월 28일에 암살이 터지자 딱 한 달 뒤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동생 세르비아를 지키겠다면서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이죠. 이걸 본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에 그리고 프랑스에 차례로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해 프랑스로 쳐들어가죠. 결국 이 벨기에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영국까지 전쟁에 뛰어들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당시 전쟁터로 향하던 젊은 병사들은요, 다들 웃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모험인 것처럼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자신들 앞에 4년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이어질 지옥 같은 참호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요, 그 누구의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이건 빠른 승리가 아니었어요. 무려 1,000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하고 잔인한 소모전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미치광이 한 명의 총알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국가 간의 경쟁, 불신, 그리고 잘못된 야망이 빚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끔찍했던 과거의 비극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